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가장 핫한 이슈예요. ATS 키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쵸, ATS 너무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상 번역 업계에 들어온 지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ATS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는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ATS 같은 프로그램들이 영상 번역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배웠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쓰다가 갑자기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냥 직원이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제 사용 키라든지.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해보고는 옆에 앉혀놓고 번역가들한테 이제 보게 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막 하면서 어렵지 않죠?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그거 하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울면서 작업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럼 너무 내가 무능력해 보이니까. 그리고 감히 그때는 저희가 뭐 인점, 뭐 아웃점, 아니면 빈칸은 뭐 프레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배울 당시만 해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작한 ATS 이제 작동본 같은 거는 저랑 이제 지아쌤 그리고 정명쌤이 같이 이제 터득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지난 1년간 실험을 해봤는데 오프라인에서 ATS 가르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ATS를 배우고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저희가 동영상 강의 이게 유튜브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강의로 ATS를 가르쳐 보니까 오히려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배우기 쉽고 또 금방 더 익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막막함을 느끼시는 거는 아마 새롭고 낯선 그리고 아직 영상 번역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접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막막하게 보이시고 또 영상 번역 그 온라인 강의 ATS 강의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반복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나면은 못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게 희망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ATS 배울 때는 여러분이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번역 과제를 내드려도 일주일 내내 ATS를 연습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제 제출일에 닥쳐서 그 전날에 한 두세 시간, 많으면 두세 시간? 이 정도 만져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10주를 수업을 들어도 사실 ATS 그 찍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 기술이기 때문에 몸에 익으려면 매일매일 이거를 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주를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10주 동안 그 ATS를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대학생 인턴이 저희 이제 더라이미디어 회사에 와서 이제 일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다른 거 시키지 않고 제가 ATS 훈련만 시켰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10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정말 ATS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그냥 기본적인 그 사용법만 알려주고 따로 제가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도 매일같이 그걸 만지니까 한 달이 안 됐는데도 우리 10주 배운 수강생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ATS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반복하고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에 손에 익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임지아 선생님도 그랬고 그리고 정명 선생님도 처음에는 ATS 잘 못하셨어요. 제가 정명 선생님이랑 지아 선생님 다 제 제자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정명 선생님도 저희 중국어 반에서는 1호 제자고요. 임지아 선생님은 영어반에서는 저한테 1호 제자거든요. 두 분한테 제가 ATS 가르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두 분도 아마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번역 연습보다는 인풋을 많이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중국어를 잘해 아니면 영어를 잘해 그런다고 해서 번역을 바로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영어, 중국어 아무리 잘해도 번역을 하지 못하세요. 이거는 한국어로 잘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많은 영상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미드, 영화, 다큐 장르별로 다 챙겨보시고요.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중국어 쪽은 다큐를 당장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번역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 사극 번역할 일이 많으니까 사극을 많이 챙겨보세요. 사극에서도 장르가 나눠지잖아요. 선연물, 뭐 정통 사극, 무협 이런 식으로 장르를 나눠서 일단은 많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장르를 나눈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드 같은 경우는 수사물, 법정물, 시트콤, 판타지, 정치물, 뭐 마블 시리즈, 다큐는 정치, 경제, 전쟁, 과학, 역사, 자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세요. 장르를. 특히 전쟁에서는 2차 세계대전 꼭 정리하세요. 히틀러 관련된 다큐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세계대전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매일 앞으로 과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스터디 일지를 적는 거예요. 형식은 자유로워요. 형식은 여러분이 그냥 뭐 느낌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수업 때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 혹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플랫폼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때 배운 게 모두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업 때는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지금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은 많이 보세요. 주의할 게 있는데 넷플릭스를 볼 때는 LLN 그 프로그램 깔아서 영어 자막이랑 한글 자막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은 자막 형식에 지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두 줄, 그죠? 자막은 두 줄로 떠야 되잖아요. 어떨 때 두 줄로 하고 어떨 때 한 줄로 하는지, 혹은 이거를 우리가 극장 가서 관람하는 자막을 그 형식을 지금 익히려는 거기 때문에 LLN은 켜고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뭐 쉐도잉을 한다거나 표현 수집할 때 사용하시고요. 지금 감상할 때는 그거 켜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영상 번역가가 되려면 넷플릭스만 보시면 안 되고 왓챠 플레이랑 웨이브까지 해서 이 세 가지는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번역 물량이 수요가 많거든요. 중도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여기서 번역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 고민했던 거는 나중에 실전반까지 듣고 나서 데뷔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제 프리랜서 혼자 독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프리랜서는 결국에는 1인 기업이에요. 스스로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업체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카데미를 나오신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아카데미를 다니면 너무 좋죠. 동기도 만나고 또 저희가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아카데미에서 배우신 분들은 너무 저희가 뭐라 그래 과잉보호를 하면 이분들이 실전반을 나가서도 약간 프로보다는 아마추어처럼 좀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번역 졸업생들을 소개를 해줬을 때 너무 학생 티가 난다. 아직도 프로답지 않다. 상황 판단 능력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당황하고 사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좀 피드백을 좀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물론 영상 번역에 대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려야 하지만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프리랜서가 됐을 때 진정한 프로로서 홀로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바로바로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던져서 바로 답을 얻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휘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되면 나중에 프리랜서로 독립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더라인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은 뭐 심화반을 듣던 실전반을 듣던 수업을 듣는 동안은 스스로 언젠가는 독립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법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희가 아카데미에서는 저희가 강사들이 방향을 잡아주고 가이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옆에서 도와드리긴 하지만 전적으로 저희한테 의존을 하시면 이후에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소 매일 3시간 이상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번역과제 위주긴 하지만 번역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번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화반에 와서도 영상 계속 장르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하셔야 되고 글쓰기 훈련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춤법 공부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번역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하지 않으시면은 심화반에 와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지금 바로 신청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내가 지금 꼭 이 순간에 바로 심화반을 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시고 영상 번역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그 영상 번역가로 데뷔한다는 게 지금 당장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력서를 넣지 않으면 나는 영영 데뷔를 못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수시로 번역가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시간도 되고 내가 체력도 되고 또 그 애정도 영상 번역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싶을 때 천천히 더 이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